배웠잖아요. 벡터, 처음에 벡터의 정의 배웠죠. 벡터의 정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벡터 배웠어? 배웠지. 근데 그 다음에 벡터를 뭐 했어? 두 벡터가 이루는, 그러니까 벡터는 막 시점에서 자유롭게 해서 저 벡터에 뭘 했어? 두 벡터를 뭐 해요? 내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 하잖아요. 위치 벡터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학습을 한 게 여기서 이제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 방정식은, 그러니까 벡터를 처음에 배워. 그럼 막 육각형에다가 벡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둘의 합차하는 걸 벡터 연산을 막 가르쳐 놓고,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는 가르쳐 주지 않은 채로 그냥 벡터의 값을 계산하는 것들 위주로 배웠다가, 위치 벡터는 두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가 있으면, 자, 그 같은 시점을 공유하면서 이 직선 위에 뭐를 가지고 있는? 종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벡터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방정식인데, 방정식에는 딱 지금 우리가 했던 직선이랑 뭐밖에 없냐면, 뒤에 열어보면 원도 있어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원의 벡터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요 그냥 거의 유사해. 뭐랑? 우리 수학 3에서 배웠던 도방이랑 수상하에서 배웠던 도방이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같은 건데, 이 사람 벡터로 얘기를 사실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왜? 우리가 시점이 막 다른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방정식으로 하나의 이제 갈래로 가서 문제를 풀기가 힘드니까, 아니면 위치 벡터 상태에서 서로 시점 일치된 상태에서 얘를 다루자 하는 게 이제 그 직선과 원의 벡터 방정식인데, 자, 직선의 벡터 방정식 다시 한번 자 91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면서 왜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어떤 직선이 있어. 그 그림 봐봐. 자, 어떤 직선이 있어. 자, 어떤 직선이 있으면 난 이 직선에서 뭘 취해? 저 그림 보니? 오른쪽에 이 직선에서 뭘 취하게 돼요? 무슨 벡터를 취하게 될까요? 무슨 벡터를 취하게 될까요? 그치. 자, 여기서는 방향 벡터를 취하게 됩니다. 방향 벡터를 얘한테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그게 질문할 거니까 너네가 이제 어차피 뭐 외운 것도 없고 많이 푼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까요.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자, 직선은 원래 기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지. 자, 그러면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랬다고 쳤을 때, 자, 이 아이의 방향 벡터는 너네가 뭐라고 나타내는데? 이거 봐봐. 자, D 방향 벡터는 디렉션을 의미하는 벡터인데, 원래 벡터라는 게 우리 좌표평면 위에서 다룰 거니까, 자, 무슨 성분 둘 다 있어요. x성분 y성분 둘 다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둘 사이의 비율, 약분을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 델타 x, 델타 y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으면,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취해서 얘랑 평행한 벡터를 만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올라가서 봐봐요. 왼쪽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1번. 자,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서는 점 A를 지나고, A를 지나면서 뭘 가져? 방향이 뭐야? 자, D의 평행한, 그러니까 방향을 이걸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내가 원하는 P란의 자,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자, 얘 벡터를 스몰 a라고 표현을 하지. 자, 스몰 a에다가 자, T 하고 D 벡터. 자, 다시 말해서 내 방향에다 실수배를 했어. 자, 그리고 A를 지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요. 자, 내가 A라는 벡터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냥 그림을 볼게요. 자, 시점을 그냥 원점으로 일치시킨 상태에서는 자, 요런 애가 스몰 a 벡터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지나면서 나는 어때야 되냐면 이 벡터랑 같은 방향을 가지고 싶어.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벡터가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벡터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림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봐봐.
내 종점은 저 직선 위에 있기는 해. 그래서 이 점을 라지 P라고 잡긴 할게. 그래서 이 조그마한 벡터가 스몰 P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스몰 P 벡터에서 스몰 A 벡터를 빼봐. 그럼 무슨 벡터가 나와? 여기 라지 A라고 할게. 무슨 벡터가 나와? 그치, AP 벡터가 나오지. 자, AP 벡터는 내가 지금 요 안에서 표현한 거에서 자, D 벡터랑 D 벡터가 얘인지 모르잖아요. 자, 이 D 벡터의 실수배자. 그래서 얘는 자, 내가 T 곱하기 D 벡터의 실수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P 벡터가 내 주된 어떤 감상 포인트다 해가지고 결국엔 P 벡터의 종점이 자,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 케이스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한참 있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이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존에 직선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 그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자, 내가 원하는 벡터의 종점도 저 직선 위에 있는데 자,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이 직선과 실수배인 벡터가 나오니까 자, 그럼 뺐다를 오른쪽으로 이 안에서 넘겨가지고 자, 내가 지나는 벡터에다가 방향 벡터의 실수배를 하여 더한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OP라는 벡터 얘는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뭉쳐서 쓴 거니까 자, X는 하고 따로 쓰고 Y는 하고 따로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반을 해야 돼. 자, 2번, 두 번째. 자, 두 점 A, B를 지난대. 자, A, B를 지나는 벡터. A, B를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자, P 벡터를 자, 둘 중에 지나는 점 하나를 취하고 A, B를 지난다가 진짜 A, B를 지나는 게 아니라 방향 벡터를 자, 한 벡터에서 다른 벡터로 뺀 것으로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점을 주면 그 두 점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방향 벡터랑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하라고 했었죠? 표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뭐하고 점 A를 지나고 H 벡터에 뭐 하네? 수직하네. 자, 그러면 자, 그런 경우는 자, 여기에다가 H 벡터를 써서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 자, 세 번째는 자, H 벡터가 자, 무슨 벡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법선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자, 내가 자,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뺐어. 자,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뺐어. 자, 그럼 이 벡터는 얘들아 어떤 벡터야? 저 직선의 평행한 벡터지. 맞아요? 자, 거기에다가 자, H 벡터, 법선 벡터를 내적하면 자,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몇 도니까? 자, 이렇게 수직한 애는 자, 어쨌든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90도니까 무조건 몇이다. 0이라 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I를 쓰지 않고 만약에 H 벡터가 자, 이 H라는 벡터가 A, B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요. 자,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점 그냥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A 벡터를 자, x 앞에 개수로 주고 지나는 한 점 처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B에다가 지나는 한 점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선 벡터를 다루는 방식이고 얘네는 뭐냐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 실수배다라는 것 가지고 식을 써요. T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T라는 건 P에서 A를 뺀 다음에 D 벡터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D 벡터가 뭐 M, N이었다라고 하면 자 N분의 자, X-X1 이 지금 T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 왜냐면 이거를 이제 X 성분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의 X 성분은 X1에다가 T 곱하기 M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T 값은 N분의 X-X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얘네들은 N분의 Y-Y1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를 떼고 얘네를 이렇게 둘이 딱 두면 그 식이 거기 중간에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건데 내가 방정식 스타일로 쓸 때는 T를 가지고 식을 연결해서 등호로 연결해서 이렇게 쓴다는 건 이게 사실 수학 상에 있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똑같아. 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너네가 얘를 보면서 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를 보면서 얘를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자, 내가 구한 뭐 벡터니까? 방향 벡터니까 이게 M, N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 얘는 사실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 일단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한 장 넘겨봐봐, 얘들아. 자, 원의 벡터 방정식은 진짜 조금 나와. 자, 왜 조금 나오는지 알려줄게. 두 장 넘겨야 돼. 94, 95. 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선 벡터 방정식은요, 진짜 웃긴 게 읽어서 되는 게 없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자, 95페이지에 자, 원의 벡터 방정식 저 위에 있는 글 읽기 전에 오른쪽에 이제 중간쯤에 그림 하나 있죠. 보이세요? 자, 그림 한번 눈으로 잘 봐봐. 원은 문제가 사실 거의 안 나와. 왜? 너무 그냥 수상이랑 똑같아가지고 거의 안 나오는데, 자, 그 그림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주세요. 자, 원의 벡터 방정식. 자, 원의 벡터 방정식. 근데 자, 그 그림이 이렇게 있죠? 원이 하나 있고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뭐 시점이 하나 있겠지. 자, 근데 원 위의 점을 이 사람이 자, 원점에서 원 위의 점을 연결한 걸 스몰 p 벡터라고 했죠. 자, 이게 자, 이 스몰 p 벡터가 내가 원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왜냐면 난 이 실선을 원하는 거니까. 근데 저 위에 있는 점을 라지 p라고 둔다. 자,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 원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 그치, 중심이랑 반지름밖에 없잖아. 그럼 얘에서 자, 이리로 간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야. 자,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냥? 그냥 R 벡터라고 써있죠? 그냥 R 벡터라고 써있어요. 여기 R 벡터라고 써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중심, 저 시점에서 중심을 연결한 벡터를 스몰 C 벡터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스몰 C 벡터야. 그럼 얘네 셋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자, 이 셋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그냥 벡터의 뺄셈 덧셈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 자, 누구에서 누구를 어떻게 한 게 어떤 벡터다? 그치. 그럼 빼서 한번 얘기를 해줄까? 자, P 벡터에서요. 자, P 벡터에서 누구를 빼면 R 벡터가 나와요? 얘들아? C 벡터를 빼면 R 벡터가 나오죠. 여기까지 납득되지? 자, R 벡터가 나와. 근데 나는 자, 이 R 벡터랑 R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 자, 뭘 할 거냐면 R 벡터랑 R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냐면 원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뭐 하면 되겠어? 얘네도 내적을 하시면 되겠죠? 자,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에서 자,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를 똑같이 내적하면 되는데, 자, 이쪽은 항이 두 개니까 약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같은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나한테 뭐가 나오지? 그치, 그냥 크기의 제곱이 된 실수가 나오는 거지, 상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P에서 C 벡터 내적, 그 다음에 P에서 C 벡터를 내적한 것을 자, 계산을 하면 자, 아래 제곱이다 라고 써져 있는 이러한 원의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그게 그 중간 맨 위쪽에 써 있거든요. 거기 전체에다 박스 치시고, 일단은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큰 의미가 없냐? 그냥 큰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식을 쓰고 나면 완전히 똑같아. 자, 그래서 그 바로 거기다 박스 치신 다음에 키포인트 47 읽고서 왜 이 문제가 안 나오는지 우리가 이따가 한번 풀어볼게. 중심이 점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의 벡터 방정식을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자, 중간에 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2번이다 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까지 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자, C가 몇 콤마 몇이래요? C를 몇 콤마 몇이라고 하겠다. 얘들아, C 벡터랑 C랑은 다른 거 알지? 자, C 벡터랑 C랑은 다른 거예요. 자, 요 점에 종점이 C야. 자, 이걸 A, B라고 두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은 사실상 자취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두겠다라는 거지. 그럼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를 봤을 때, 자, 얘 X 성분, Y 성분, 성분으로 나타내면 자, 몇 콤마 몇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R제곱이네 하는데, 자, 요렇게 자, 내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러한 좀 벡터 있잖아요.
이런 벡터를 내적할 때는 x 성분끼리 뭐하고 x 성분끼리 뭐하고 곱하고 y 성분끼리 뭐해서 곱해서 더하면 이 내적이 나온다고 했잖아. 얘가 얘인 거 알지? 맞아요? 그게 몇이다? R제곱이다 해서 결국엔 얘는 내가 수학 상에서 학습했던 원의 방정식과 완전히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오니까 너네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내가 원의 벡터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R벡터를 똑같은 걸 두 번 내적하여 유도를 하는구나. 근데 시점은 저쪽에 그냥 있는 거야. 시점은 그냥 저쪽에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의 원 위의 점까지의 벡터가 내가 원하는 거고 거기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중심을 연결한 벡터를 뺐더니 그게 R벡터인데 이 둘 똑같이 내적해야지. 근데 걔를 성분으로 바꾸어 내적을 시켰더니 내가 이전에 학습했던 원의 방정식과 완전히 어떻구나? 똑같구나. 이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쉬워. 우리가 약간 고비가 되는 지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다 했죠. 고비가 되는 지점은 애들이 내적할 때부터 약간 발작을 하기 시작해서 위치 벡터를 개 싫어하다가 여기 넘어오지 못하는 건데 여기가 괜찮은 사람은 보통 얘는 그냥 그렇겠지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요 제본 교재에서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한번 풀어볼게. 애들 슬슬 포기를 하죠. 자, 우리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6페이지부터 봐야지. 자, 우리 16페이지에 89번 풀려있나 얘들아? 풀려있어? 너 안 풀려있겠지? 그래, 안 풀었지? 네. 15페이지까지 했었나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선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줄게. 자, 이걸 지우고 이거는 이제 완전 개념을 내가 배운 거잖아. 완전 개념을 배운 건데 어떤 직선을 이제 방정식을 그냥 띡 던져줄 거야. 자, 방정식을 띡 던져줄 건데 자, 여기다 그냥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자, 방정식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이거라는 거지. 표현된 직선을 내가 벡터로 해석하는 거야. 자, 벡터로 해석한다. 벡터로 해석하는 게 이 단원의 메인 문제풀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A분의 자, x-x1이랑 자, B분의 y-y1 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러한 직선은 자, 이건 직선이에요. 직선을 이 직선을 자, 벡터로 해석을 할 건데 자, L은 어떤 직선이야? 자, 벡터로 해석할 때는 방향 벡터 말씀해 주시고 지나는 점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 벡터가 어떤 벡터예요? 그치 A 콤마 B인 벡터고 자, 몇 콤마 몇이고 자, 그 다음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x1 콤마 y1을 지나는 거지. 자, 요 정도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식을 보면서 저 아이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끔 만약에 이렇게 안 생겨져 있으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끔 내가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엄청 단순하지만 애들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얘는 이러한 방향 벡터를 갖고 있고 자,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처음에 풀 때 뭘 실수를 많이 하냐. 자, 이게 분모에 들어있는 숫자여야 되는데 이 분모가 위에 들어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걸 잘 몰라요. 자, 요런 형식, 요러한 그냥 모양새 전체 틀을 외운다. 자,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직선을 내가 봤어. 자, 공리라는 게 이따가 할 건데, 이거 칠게요.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봤는데, 어떤 직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겨있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자, 이대로 써야지. 자, a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우리 방금 했어요. 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y1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얘는 내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얘네는 등으로 써 있잖아요. 얘네는 뜻이 뭐냐면 아까 그 실수배요. 실수배. 아까 그 실수배를 엮어서 t를 떼고 이렇게 쓴 거고 두 개가 더해져 있잖아. 자, 그럼 얘네들은 자, 왜 이렇게 썼느냐. 자,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냐 내가 해석을 해보면 자, L은 L1, L2라고 하자. 자, 여기 L1이고 자, 여기 L2라고 하겠습니다. 자, L2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그치. 내가
방향 벡터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법선 벡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A, B이고 자, 여전히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x1, y1을 지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직선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줄 건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방향 벡터와 각각의 점이 있는 거구나. 중간에 플러스 는영으로 써져 있으면 자, 이 얘네들이 법선 벡터고 지난 점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방정식을 니네가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돈해서 쓰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그 필수 예제 18번. 자, 필수 예제 18번에 있는 L을 한번 봐봐 눈으로. 자, 89번 문제. 자, 89번 문제 보시면 자, L은요. 자, L의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에요? 그치, 2,1이고. 자,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나? 그치, 3,1 지나.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M의 방향 벡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벡터 몇 콤마 몇이에요? A, 그치. A,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얘기해줘야지. 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 거야. 왜냐면 세팅이 항상 Y 앞에는 플러스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분모로 보내서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가 이루는 가계 크기. 자, 가계 크기. 그럼 지나는 점은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자, 저쪽은 마이너스 5,2를 지나고 있었지만 자, 얘네 둘이 이루는 가계 크기가 45도래. 자, 그러면 이 D라는 방향 벡터가 있어. 자, D라는 방향 벡터와 자, 그 다음에 M이라는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가 45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벡터가 나와요. 벡터가 나오는데 벡터를 내적이 나오는데 내적을 못해서 이러고 있다고. 근데 여기 몇 도야? 45도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해봐. 내가 각도가 들어가 있었던 게 뭐였더라? 그치? D 벡터랑 M 벡터를 내적하면 이 내적은 연산을 어떻게 했었지? D 벡터의 뭐랑? 크기는 내 선분 길이. 맞아? 그 다음에 M 벡터도 내 선분 길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자, 내가 내적을 하는 건데 지금 봐봐. 자, 요 값을 좌표로 써있는 두 벡터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x 좌표끼리 뭐하고 곱하고 자, 이거 값 계산할게요. 자, 2a 맞습니까? 자, y 좌표끼리 뭐해? 곱해 마이너스 1 둘 더한 거야. 이게 지금 벡터 내적한 값이야. 자, 근데 대답해봐. 자, 얘 크기 몇이야? 루트 5지? 자, m 벡터 크기 몇이에요? 그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 몇이에요? 루트 2분의 1이죠? 자, 루트가 너무 많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a 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중근 나오면? 그럼 풀어놨어? 풀었어? 사실 그거 풀어져 있어? 푸세요. 너 어떻게 풀었어? 방금 풀었어? 왜 잘하죠? 잘하네? 자, 여러분 A 값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이랑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 이렇게 두 개 나오나? 계산 틀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A가 몇이랑 몇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이름이 그렇게 나왔어? 자, 중간에 계산 실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91번 풀어볼까요? 자, 91번 시작. 떼어드릴게요.
그냥 빡빡 분모에다 해가지고 써도 딱히 이제 상관이 없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이지? 자,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자, 각각 크기 곱한 거 그리고 위에 내적한 값을 쓰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루트 안에서 28 곱하기 4 플러스 a제곱 분의 자 2루트 3 플러스 5a 이렇게 나왔으니까 크로스로 잘 곱하셔가지고 제곱해서 푸시면 되겠지. a가 몇 나옵니까? 풀러주세요. a 몇 나와? 빨리. 이거 A의 합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A 값의 합은 근각계수를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뽑은 그 방정식이 A제곱 플러스 5루트 3A 마이너스 18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에?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응.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몇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답이잖아요. 마이너스 5루트 3.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도 똑같아.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뭐 배워가지고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하다 틀린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을 분모에 쓰고 두 벡터를 자, 이 좌표 상태에서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값을 내적 값으로 분자에 올려주시면 저 값이 코사인 세타다 하는 벡터에서 배웠던 부분이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벡터에서 굳이 코사인 값을 왜 맨날 구하려고 시도를 했던 이유는 직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으로 넘어갈게요. 92번. 92번 보자. 92번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자. 그냥 L에 방향 벡터를 그냥 L에다가 위에다가 벡터를 줘서 쓰자. 자, 몇 콤마 몇이에요? 잘 읽어야 돼. 이거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돼. 방향 벡터 L의 방향 벡터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이너스 2죠? 자, 그 다음에 M의 방향 벡터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콤마 A지. 맞아? 위에 마이너스 X가 있었으니까. 자, 이 둘은 평행하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은 벡터끼리 방향 벡터끼리 서로 무슨 배다? 실수배였다. 근데 X 성분이 마이너스 몇 배라는 게 딱 보이니까 마이너스 2배라는 게 딱 보이니까 자 Y 성분도 마이너스 2배일 거고 자 그래서 A 값은 몇이다? 4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안 어렵죠?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요 직선이 자, 누구랑은 수직한다라고 하냐면 자 이번에 N이라는 직선이 있었네요. N의 방향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1, B죠?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자 근데 얘 둘은 뭐 하래? 수직이래. 자 수직이라는 건 둘을 내적했을 때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b를 한 값이 0이니까 자 마이너스 2b가 플러스 1이어서 자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는 요거 괜찮아요? 한 개도 안 어렵죠 진짜로. 자 그럼 내적은 아 좌표 나와 있으면 너무 좋은 값 하면서 자, 이루는 각이 90도면 내적이 0이고 자, 이루는 각이 0도면 그 내적을 제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건 자, 실수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95번. 자,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은 자, 보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P 벡터랑 BP 벡터랑 내적한 게 0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해석해보세요. 1분 드릴게요. 휴가 안 가? 안 가네? 미친. 누구랑? 그게 왜 휴가야? 오션월드가 어딨지? 오션월드가 대병리 좋드나?
자, 일단 그냥 답만 내볼까요? 사실 무슨 의미를 어떻게 깊게 갖는지까지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벡터 방정식이 엄청 쉽고 결국 내적이라는 거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p 벡터가 시점은 그냥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AP 벡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OP 벡터, OP라고 하자. 자,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시면 되지. 맞아? 그럼 x 마이너스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BP 벡터는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 둘을 내적해서 더하래. 맞아? 자, 내적해서 더하라는 건 x좌표끼리 뭐하고? 아니,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 너네 그 브레인 포그라는 거 아니야? 저 그 사입이 아니고요, 종교도 없고요.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밤에 뭘 먹으면 안 돼요. 밤에 뭘 먹어요? 근데 밤에 안 먹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뿌연 그 현상이 병이래요. 우리가 피곤해서 뿌연 게 아니라 병이래, 박사 아저씨가. 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 잘 들어봐. x, y에 관한 방정식이지. x도 최고차 계수가 1이고 y도 최고차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얘는 내가 본능적으로 무슨 몇 차 곡선? 2차 곡선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고, x, y 계수가 둘 다 1이니까 뭘 거다? 원일 거다 생각하시고 얘를 정리하시면 자, 이 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x제곱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막 엄청 뭐 좋은 방법은 없는데 결국 다 잘 정리해서 쓰면 자, 반지름이 2분의 5가 나온대. 반지름이 2분의 5가 나와. 이건 정리 너네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의 둘레가 5파이야. 근데 약간 그래, 그 식을 해서 납득을 하는 건 식이야, 식. 이거는 내가 어떻게 푼 거냐면 대수적으로 푼 거야, 대수. 자, 대수라는 건 그냥 숫자를 넣어서 그 식을 보고 이게 원이었지라는 경험적으로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OP 벡터랑 그러니까 BP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다라는 게 두 벡터가 뭐 하다는 거예요? 내적했더니 0이라는 게 얘들아 뭐 하다는 거야? 그치, 수직하다는 거잖아. 정신 차려. 자, 수직하다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뭐 어차피 시점이 다 원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점이 몇 콤마 몇에 있고 마이너스 2,1에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찍어보겠다, 이 소리야. 마이너스 2,1에다 찍고 잘 모르겠어. 자, 근데 이거는 무슨 벡터냐면 OA 벡터야. 자, OA 벡터를 그렸어. 자, 그 다음에 B 벡터는 1, 왜 1, 마이너스 3이야 정말? 자, 이거 지울게요. 자, 1, 마이너스 3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 마이너스 이게 OB 벡터예요. 자, 여기 B점이니까 OB 벡터야. 근데 어땠으면 좋겠냐면 P라는 벡터가 뭔가 하나 있는데 P라는 벡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P 벡터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요쯤에 찾아볼게요. 요쯤에 찾았어요. 요쯤. 자, 여기 P점이 있고, 자, P점이 있고, 자, AP 벡터 어디 있어? 자, 요건가? 이렇게 되나? 맞아요? 자, AP 벡터랑 그 다음에 자, BP 벡터를 내적했더니 자, 여기 이루는 각이 몇 도래요? 9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수많은 점들을 모으면 자, 이러한 수많은 점들을 내가 모으게 된다라고 하면 자, 원의 자취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러한 P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얘네를 다 모으다 보면 원의 자취가 나올 거고 결국은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자,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서에 그거 같이 써있나? 같이 안 써있나? 잠시만요. 뒤에 있었나? 없네. 자, 그러면은 95페이지를 넘어와서 사실 밑에 써있구나. 자, 맨 밑에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자. 자, 기본서 밑에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연구에 있어. 연구 2번에 있어. 자, 연구 2번에 있어. 자, 연구 2번은 그냥 밑줄만 긋고 간단하게 볼게. 자, AP 벡터랑 BP 벡터랑 내적하여 0이다 라는 건요.
자, AP 벡터, BP 벡터 내적하여 0이다에다가 자, 그냥 이렇게 붙이고 쓰세요. 자, 점 A, B를 지름에 뭘로 하는?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자,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뭐 힘들어서 기억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원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직선 확실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면 내가 이런 벡터 하면서 형태를 맞추어 문제를 푼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 이번에 위에 이제 진한 글씨로 이미 써있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한번 더 써본 거고요. 자, 봅시다. 그 바로 밑에 우리 17페이지 대본교재 17페이지로 넘어와서 확인 체크 좀 어려운 걸로 하나 풀어볼까? 96번 풀고 하나 더 풀자. 자, 96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96번 보세요. 자, 96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이 있는데 위치 벡터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하래. 스몰 p라고 하래. 근데 p 빼기 a 벡터가 크기가 몇이래? 그치. 근데 저렇게 크기를 주면 여러분 사실은 뭐 하라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자, 크기를 줬어요. 하나의 벡터의 크기를 줬어.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야? 내적하라는 뜻이야. 나랑 나를 내적하라는 뜻. 이렇게 크기를 하나 주잖아? 특히 위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두 번 내적해. 이런 뜻이랑 거의 똑같은 소리라고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내적하면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가 2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벌써 이거는 그냥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보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건 그냥 바로 좌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로 쓰면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돼요. 맞아? 콤마 그 다음에 y 플러스 2라고 해도 돼. 이렇게 쉽다는 거야. 그리고 얘랑 자 이러한 벡터랑 자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2를 내적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게 25라는 거잖아. 사실 이런 표현은 안 돼요. 좌표 대 좌표를 내적할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어떤 벡터 대 벡터라고 인식을 하고 x 벡터끼리 뭐 하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뭐 해서 곱해서 자, 더한 것이 자, 그 방정식인데 이게 답이겠죠. 그럼 누가 봐도 그냥 아 A 벡터가 중심 벡터구나. 자, 중심을 의미하는 점이구나. 그 다음에 x, y가 원 위에 점이겠구나 해가지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번 도전 풀어보세요. 질문 드릴게요. 또 쇼월드 가려면 뭐 수영복 있어야 되잖아. 아 또 래쉬가 다 사야 되잖아 또. 그 작년에 있었던 거 사가서 못 입는다고 또 엄마한테 사달라 할 거 아니야. 아닌가? 애들은 티셔츠랑 반바지 입고 가나? 자, 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타임 나와요? 오, 진짜 잘 나왔어? 자,
자, p 벡터를 x, y라고 두고서 자, 내적해서 0 해가지고 잘했어요? 그래 너무 쉽기도 하죠. 자, 지름의 양 끝으로 쓴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10파이라고 하시면 되고 유림이 풀었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어디 할 거냐면 이제 머리를 좀 열어봐 얘들아. 머리를 열고 그냥 받아들일 준비를 해봐. 제가 아까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공미라고 해서 공미. 자, 공미라고 했는데 너네가 외울 건 하나도 없어. 자, 공미라고 했는데 자, 저거는 외울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당연하지 이러면서 첫 번째 잘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많이 읽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면서 읽을 테니까 너무 망연자실한 그런 건 하지 마. 자, 우리 102페이지 펴봐. 자, 이거 교재 102페이지. 근데 운이 좋게 한 3개, 4개씩 있으니까 자, 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정리해서 써주셨고 너네가 이걸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풀 문제들도 엄청 쉬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 직선,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어.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이미 3차원 세상 안에 모든 결정이 났어. 그럼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점이랑 직선까지는 익숙한데 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평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평면을 3차원 공간에 띄워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괄호하고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자, 3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3차원 공간에서 자, 우리가 상상하면 돼. 너네가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림을 다 그려서 판단하진 않을 거야. 그럼 머릿속에다가 이게 될까? 저게 될까? 하면서 두 개. 그러니까 평면은 앞으로 이렇게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했잖아. 자, 평면은요. 여러분 어떤 빤빤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간에서의 기본 성질하고 1번 되어 있어. 자, 공간에서의 기본 성질이야. 기본 성질. 이거는 특별할 게 없어. 그냥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 자, 기본 성질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위치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단 하나 존재한다. 받아들이세요. 자, 다시 말해서 점 몇 개만 있으면 3개만 있으면 평면 하나가 결정된다는 거. 이게 중복적으로 뒤쪽에 자, 오른쪽에 보면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키포인트 49번 보이니 얘들아? 거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 그냥 평면을 결정하려면 점이 최소 몇 개? 3개는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4개 있으면 평면 결정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3개라는 게 중요하고 너네 이제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주실 거거든? 왜 삼각대야? 사각대 없고 왜 삼각대만 있어? 너네 카메라 설치할 때 삼각대 있잖아요. 왜냐면 삼각대가 발이 3개니까 그 점이 높낮이가 달라도 무조건 평면 몇 개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개를 결정. 그래서 삼각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다. 이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밑에 그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첫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면 위에 얘들아 평면 위에 점이 2개 있대. 지금은 그렇게 반듯하게 그려줬지만 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사실 직선도 끝이 없고 평면도 끝이 없지만 그림은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자,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면 위에다 직선을 댔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당연히 평면 위에 있겠지? 자,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뭐하면 뭐야? 평면 2개. 지금 그림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이쪽에도 평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보통 만나는 평면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니까 너네도 그냥 받아들여봐. 다른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점을 공유한대. 야, 점을 공유한다는 건 무슨 선이 있었다는 거야? 교선이 있었다는 거야. 얘네들이 만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그 평면에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점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점이 있을 만한 직선이 있어야 되고 이 직선도 자, 공유된다라고 하고 이거는 교선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지? 네, 받아들인 거야. 우리 받아들인 거야. 근데 지금 받아들임에 있어서 너네가 약간 되게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냥 먼저 얘기를 할게. 오늘 몇 가지를 할 거냐면 정리가 키포인트 49에서 시작해서 몇 장 쭉 넘겨보시면 110쪽 펴보세요. 12개가 아니고 11개거든요. 110쪽에 정리 몇 번으로 끝나요? 11번으로 끝나. 정리가 뭐지? 이미 참이야. 증명된 명제야. 근데 그 중에서도 공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오른쪽에 키포인트 그 103페이지 넘어와봐. 자, 103페이지 넘어오시면 키포인트 48번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자, 똑똑하게 읽어볼게요.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은 평면 위의 도형이야. 각형은 평면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사면체, 육면체, 구 등은 공간에서의 도형이에요. 자, 근데 앞면에 공간 도형에서의 기본 성질은 자, 앞면의 공간 도형에서의 기본 성질이란 뭐냐면 우리가 102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할 것들. 거기에 있는 기본 성질은 증명 없이 증명 안 한다는 거야.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 대학적을 넘어가요. 자, 증명 없이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추론의 근거를 삼는다. 자, 저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고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해서 풀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자, 이와 같은 명제를 공리라고 한다. 자, 공리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앞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자, 공리라는 게 뭐냐면 증명 없이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추론의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그게 공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증명 없이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추론의 근거로 삼기로 한다. 일단 밑줄 긋고 그러한 명제, 다시 말해서 명제가 정리죠.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명제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리라고 한다. 공리는 그냥 공공의 이치? 뭐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증명 안 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거야. 이건 그냥 참여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앞으로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자, 또 앞으로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공간 도형의 기본 도형인 점, 직선, 평면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 자, 밑에 보시면 저 공리가 이제 성립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점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당연하죠. A, B, C, D, E, F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은 우리가 이미 배워봤잖아? 근데 다각형 같은 경우는 한 대각이 바라보는 선분이 존재하니까 삼각형에서만 이건 쓰지 마. 삼각형에서는 A, B, C 쓰고 자, 얘가 바라보는 대면을 흔히 스몰 a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삼각형에만 성립돼요. 사각형에 되디? 사각형 바라보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A, B, B, C, C, 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점도 무조건 이제 오각형 같은 게 있어. 사각형이면 4개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뭐 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익숙하겠지만 오각형도 A, B, C, D, E 이렇게 쓰면은 변태예요. 그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수학적 약속이야. 왜냐면 이렇게 붙여야 내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각이 바라보는 대면 있긴 하죠. 있지. 근데 이렇게 쓰진 않는다. 삼각형만 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삼각형만 이렇게 쓰고 자, 원래 여러분 라지 A는 점을 의미하거든? 근데 이탈릭체 A는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줬었는데 그렇게 눈 깜빡깜빡 천천히 뜰 거예요? 뭐예요? 각 A의 크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 그러니까 A가 60도야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A는 60도라는 건 A의 크기라는 말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탈릭체로 써야 되는데 자, 수학에서는 그냥 혼용한다. 자, 우리 고등 수학에서는 혼용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삼각형 세 각의 크기와 각이면서 각의 크기와 자, 꼭지점이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각의 크기를 동시에 나타내는 라지 ABC와 자,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스몰 ABC는 삼각형의 무슨 요소? 6요소야.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야. 6요소인데 삼각형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각형에 이제 우리가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자, 직선 AB, 자, BC, C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데 자, A, B, C, 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하잖아. 그럼 저쪽에다가 밑줄 긋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자, 주로 삼각형에서 주로 삼각형에서 쓰는 표현법이에요. 다른 도형들은 쓰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 자, 평면에다가 별표 치자.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 평면. 자, 평면에다 별표 치시고 아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딱 보기만 해도 공간 도형에서 평면을 나타내는 문자를 한 종류로 그냥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우리가 근에서 썼던 그리스 문자를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 알파, 평면 베타, 평면 감마. 평면이 하나씩 더 생길수록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델타 다음은 원래 입실론이거든. 근데 그것까지 쓰지 않으니까 별로 상관없고 입실론을 쓸 줄 알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정도 쓰고 자, 얘네들은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 이런 그리스 문자로 평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중간에 파이 있어요. 파이. 근데 너네 그거 알아? 파이가 P에서 온 거잖아. 그치? 근데 그리스 문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잖아. 근데 그리스 문자도 그 개수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알아? 임태는 한번 처음 안 궁금했어? 한 번도 태어나서 궁금했던 적이 없어? 조금 적어요 개수가. 그리스 문자의 개수가 조금 A, B, C, D 그 알파벳 개수 알파벳이 20몇 개인가요? 몇 개? 20몇 개요? 저 파닉스 한지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24개? 진짜 심각하다. 그것보다 개수가 조금 적어. 21개인가?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나브로 알아요? 시나브로? 야, 시나브로 뜻이 뭐야? 그러니까 뭐냐고! 시나브로 뜻이 뭐야? 자, 2번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자, 요 왼쪽 다 읽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자, 결정에다 밑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결정이 사실 중요해. 정미나 성질을 그냥 뭐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자,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3개의 점. 자, 그럼 거기 그림 밑에 4개 있잖아요. 그 그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면이 4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 자, 4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일단 위에 기본 성질에 나왔던 거 똑같은 거 하나 있어. 아, 평면은 점이 3개가 있으면 하나가 결정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림만 봐도 대충 알겠죠? 자, 뭐 하나랑 뭐 하나. 자, 점 하나랑 자, 만나지 않는 직선 하나. 걔네 둘을 공유하는 자,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아,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항상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점이 하나 이렇게 떠 있어. 점이 하나 떠 있고 이제 직선 어디 있어? 자, 그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하나 여기 있어요. 얘네를 공유하는 평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씩 나온다. 자,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선 2개가 또 메인이야. 자, 평면 하나인데 직선 2개가 뭐 하고 있어도 돼? 만나고 있어도 돼. 자,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이라고 합니다.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2개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이들을 포함하는 평면이 또 하나 무조건 하나씩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 그냥 점 3개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점 하나와 직선 하나 그리고 만나는 직선 2개 평행한 직선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저 밑에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직선을 결정하려면 만나지 않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돼? 2개의 점이 있어야 돼. 그럼 걔네를 연결해서 자, 우리가 직선을 하나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거 그림이 없죠? 두 번째 1번에 2번에다가 이거 1번에다 이 그림 그려주시고 2번에다 별표하고 요거는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들아 이거 연습을 해봐. 평면 보통 기본 평면을 하나 그릴 때 이렇게 평행선에 뭔가 누워있는 3D 입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원래 사실은 폭을 갖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자, 보통 이렇게 수직한 평면을 하나 그리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 둘이 지금 만나 보이지? 만나다 보면 뭐가 생겨? 직선이 하나 생기잖아. 자, 이러한 직선이 교선인데 이 두 번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평면이 두 개가 만나도 교선이 하나 생기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3차원까지 넓혀서 생각을 하자고 했으니까 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결정, 평면 결정이랑 이제 직선 결정은 쉽잖아요. 근데 점 결정이 약간 너네가 이제 잘 못 외울 수도 있어. 자, 점을 결정하는 조건은, 자, 네 번째 점을 결정하는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점 말고 다른 걸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서로 다른 어떤 직선이 만난대? 두 직선이 만난대. 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죠. 뭐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평면 하나. 내 얘랑 뭐 하는 만나는 직선. 이것도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교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원래 그냥 교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점을 결정을 했다라는 건 다른 도형들이 모여서 그 점을 결정을 했다는 건 교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평면들이 지들이 만나가지고 평면들이 만나서 교점을 만들려면 선이 두 개는 필요하잖아. 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평면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몇 개 평면이 만나야 되겠어요? 3개 평면이 만나야 되잖아. 자, 그 입체도 잘 봐봐. 자, 3개 평면이 만나는데 굳이 저렇게 수직하게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수직하는 경우를 편하게 느끼니까 자, 하나를 자, 이렇게 얘랑 이제 반듯해 보이게 수직해 보이게 하나 그려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 만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둘의 교선이 이미 존재를 하나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자, 이 초록색 면과 노란색 면이 만나는 자, 초록색 면과 노란색 면이 만나는 교선이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교선이 또 하나 나와서 결국에 직선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림이 너무 찐따 같으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그 그림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그 그림을 봐. 얘네 둘이 교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핑크색 교선이랑 이 보라색 교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게 모서리지. 근데 모서리가 일단 틀린 말인 거 알지? 이거 있잖아. 이게 모서리라고 해 너네 이거. 이 점, 이게 그 점, 이게 이 점이잖아. 이 점이 이 점이거든요. 근데 모서리라는 거 사실 이제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는 얘들아 모서리 자 봐봐. 자, 이거 이름이 뭐야? 모서리. 모서리는 사실 뭐다? 직선이다. 자, 이거 이름이 뭐야? 모서리. 모서리랑 모서리가 만나면 뭐가 생겨? 점. 이건 꼭지점. 이건 꼭지점이라고 해. 이건 꼭지점이야. 자, 모서리는 자, 직선 형태의 외곽선. 그러니까 잘리는 외곽선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사실 이게 면이 있으니까 면이 이제 무한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얘도 모서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한히 해서 나올 거 아니야. 사실 이 두 면이 만나는 뭔 거 같아? 교선이죠. 자, 교선이 모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모서리가 만나서 꼭지점을 이룬다. 자, 두 모서리가 만나서 꼭지점을 이루는 거고 모서리는 면과 면이 이루는 교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통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도형이 하나 있어요. 자, 얘는 자, 평면이라는 건 우리가 빤빤하다는 가정을 하잖아. 평면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평면 사실 생각해? 그거 곡면이라고 해요. 곡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합니다. 자, 평면이 있어요. 평면은 평평한 면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것도 깔고 가는 거야. 곡면은 너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공대나 이공계열을 들어가면 칼큘러스 1, 2를 무조건 해야 돼요. 칼큘러스 1, 2에서 이제 4차원을 배워요. 4차원을 미분해요. 짜증나죠? 4차원을 미분해. 자,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오니? 얘는 그냥 평면들이 만나서 충분히 나올 만한 도형이잖아요. 얘는
뭐 해야 나와? 뭐 해야 나와? 뭐 해야 나와?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행위를 보여준 거야. 너네한테 비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 달고 회전하는 거야. 회전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할게. 자, 회전체가 이제 만드는 평면은 사실 곡면이잖아. 옆면이 곡면이잖아. 물론 펼쳐서 바닥에다 붙이면 이제 부채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선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선은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거예요? 아니죠. 곡면 위에 직선이지. 그러니까 모선은 단독으로 결정이 사실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통째를 받아들이시고, 평면을 만들려면 점 3개, 점 하나, 직선, 그 다음에 만나는 직선 2개, 평행한 직선 2개. 자, 그 다음에 교선은 점 2개나 아니면 평면 2개. 그 다음에 교점은 직선 2개, 그리고 평면과 만나는 직선, 그리고 평면 3개가 직선 2개를 만들어서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정리 3개만 읽고 넘어갈게요. 정리 1번 동그라미, 정리 2번도 동그라미, 정리 3번 동그라미. 받아들여 그냥. 자, 이게 나오면 나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야. 정리 1번 한 직선과 자, 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자, 이 케이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리 1번이죠? 이거 정리 1번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직선은 평면을 결정한다. 자, 평면 결정 조건 중에 두 번째 거를 정리 1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리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11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리 2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요거 그려주신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도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정리 1, 2, 3번이 사실 이 안에 다 녹아서 들어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평면, 같은 평면 세 점 A, C, G 점 3개 당연하지. 기억났죠? 점 하나와 직선 하나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직선 2개인데 직선 2개가 억하고 있어. 무슨 위치에 있어 그럼? 그치, 저 꼬인 위치랑 안 되면 이렇게 써놔. 꼬인 위치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만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그냥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자, 디귿은 꼬인 위치랑 안 됨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리을은 어떤 두 직선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이라 괜찮죠? 자, 우리 아까 받아들였으니까. 자, 그러면 꼬인 위치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꼬인 위치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문제 좀 더 풀자. 꼬인 위치는 자, 꼬인 위치는 꼬여 있어서 뭔가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자, 어떤 느낌이냐,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두 직선이 이거 근데 중2 때 하지 않았니? 아, 미안해. 자,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아. 근데 만나지도 않아. 자, 이런 사각을 우리가 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에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114번 보자. 자, 114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게 짜증이 난다고. 자,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를 다 쓰셔야 되는데 자, 제가 답을 쓰면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114번에 1번. 자, 평행한 모서리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너네 뭐라고 잘 써야 되냐? 모서리 BC. 자, 모서리 EH. 자, 순서는 상관없죠? 그 다음 모서리 FG.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맨날 모서리를 붙여야 돼. 왜 모서리를 붙여야 되냐면 사실 저 모서리들은 선분이지. 우리가 위에 발을 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선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한글 단어는 잠시 생략하고 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모서리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얘들아 빨리 눈으로 찾아봐. AD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자, 몇 개야? 와, 틀렸어요. 하! 얘들아. 자, 몇 개야? 그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돼. 어떤 직선이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이렇게도 꼬인이치지만 이거 봐봐. 이렇게도 꼬인이치지만 이거 하나가 그대로 있을게. 얘랑도 꼬인이치지만 얘랑도 꼬인이치지. 자, 그래서 요모 조모 잘 찾아주셔야 되고, 자, 요거 찾을 때 은근 실수라는 게 찾다가 중간에 들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BF. 자, BF랑 평행은 또 뭐 있어? CG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EF 있고, 자, EF랑 평행한 거 HG 있지? 자, 이렇게 4개를 잘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모서리 뭐랑 AB 어딨어? AB 빨리 찾으세요. 앞에 있는 저 AB랑 뭐한 면? 평행한 면이래. 자, 만나면 안 돼. 만나는 건 평행한 게 아니야. 자, 평행한 면 몇 개 있어? 그치? 자, 이러한 직선이랑 평행한 면 이렇게도 평행한 거 하나 있죠. 이렇게 바닥에. 저 뒤에 평행한 거 하나 있죠? 그래서 2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DHGC랑 자, 그 다음에 면 EFGH인데 자, 그 순서는 상관없지만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읽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 4번째. 자, 면 AEHD 어디 있어? 빨리 너네 이렇게 색칠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자, AEHD 어디 있어? AEHD 왼쪽 면이네. 자, 왼쪽 면이랑 뭐 하는 면? 만나는 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다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초딩인지 중딩인지 대딩인지 고딩인지 모르겠는 자, 이런 상황. 자, FB 그리고 EFGB GH 쓰기 싫어. 너네 쓰기 싫지 않니?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사고 싫어. 너네 머릿속으로 잘 찾기만 하면 돼. 자, 5번 AB를 포함하는 면. 자, AB를 포함하는 면. AB는 직선이잖아요. 자, 직선이 나오려면 면이 최소 2개가 필요하죠. 그 2면을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면 2개. 자, 그 교선을 개로 갖고 있는 원래 면 이렇게 앞에 다 써야 되잖아. 면 A, B, C, D랑 그 다음에 A, B, F, E 맞죠? 자, A, B, F, E 맞습니까? 자, 이렇게 2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모두 원래는 자, 엄밀히는 면, 모서리 모든 이 알파벳 앞에다 다 명칭을 붙여주셔야 맞아요. 아시겠지? 자, 넘기세요. 이건 다음 풀 거야. 자, 22페이지에 117번 보이세요? 117번? 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117번에 오른쪽 그림 같죠? 여러분 저거를 정팔면체라고 합니다. 정팔면체예요. 자, 정팔면체는 자, 면이 몇 개? 8개. 꼭지점 몇 개? 6개. 그 다음에 모서리 몇 개? 12개지? 자, 너네 근데 베르누이 정리 알아? 알아? 진짜? 자, 베르누이 정리가 뭐냐면 너 언제 배웠어? 초딩 때? 뭐야? 아니, 아는 거랑 들은 걸 다르잖아요. 자, 베르누이 정리가 뭐냐? 베르누이가 이제 그 유체역학의 아버지예요. 유체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하적인 공간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유체를 집어넣겠다 이거야. 이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어떤 팽창 가능한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어떤 팽창 가능한 소재를 갖고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럼 너네가 이 정팔면체 있잖아. 정팔면체 안에다가 자, 공기를 집어넣을 거야. 물을 집어넣든 공기를 집어넣을 거야. 계속 집어넣어서 빵빵해지면 얘가 구 모양에 가깝게 되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물렁물렁한 소재예요. 이렇게 생겼지만 근데 저 중심부에다가 공기나 물을 계속 불어넣어서 엄청나게 막 빵빵하게 만들 거야. 그럼 쟤네 모양이 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봐.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매듭이 있는 모양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모양이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죠?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거꾸로 있는 모양인 거예요. 요지점 매듭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아무리 내가 뭘 부어도 물을 붓든 공기를 넣어도 모양이 이렇게 빵빵 이 모양은 나오겠지만 구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자, 그럼 가정이 이거야. 베르누이 정리는 이런 모양, 매듭이 존재하는 모양에 성립하지 않아. 이거 보니까 오비탈 같지 않니? 그쵸? 정상이에요? 오비탈. 자, 베르누이 정리는 내가 그러한 도형에만 된다는 거고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베프라고 외우거든. 베프. 자, 이렇게 이게 항상 2개야.
자, 베트에서 V는 뭐냐면 꼭지점의 개수.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다면체가 항상 2. 자,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구를 만들 수 있는 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상식인데 그냥 써줄게. 근데 정면면체 알아, 너네? 정육면체 알죠? 정육면체는 꼭지점 몇 개예요? 다행이다. 자, 모서리 몇 개야? 그치? 면의 개수 6면이니까 몇 개? 6개. 자, 더해서 2 맞아요? 자, 정팔면체로 대답볼까요? 자, 꼭지점 몇 개라고? 자, 모서리 몇 개? 12개.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몇 개? 8면체지. 2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2면체 있죠? 자, 12면체는 면이 10인 거 알지? 맞아, 빨리. 꼭지점 몇 개? 12면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워. 난 이렇게 외우거든. 내가 맨날 12면체까지 머리에다 막 20면체 막 머리에 그릴 수 없잖아. 다음에 20면체가 있는 건 알지, 너네? 그럼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 20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2가 되게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을 했다 플러스 12라는 게 마이너스 8인데,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몇 개일까요? 아닐 것 같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정 12면체나 한 면의 모양이 뭐야? 웃기고 있네. 오각형, 정오각형. 근데 안 배웠어요? 혹시 그 초등학교 때 6개 표 해가지고 정 20면체는 삼각형이고 막 이런 거 안 배웠어?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이고요. 내가 그 서희초 초딩 가르치던 그 생각이 나와요. 그때 애들 이거 가르쳤었는데. 자, 그럼 정 20면체는 면이 20개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비슷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자, 12가 들어와요. 12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나? 마이너스. 면이 20개니까. 자, 그리고 얘가 30개가 넘어가. 30개야, 30개. 30개가 빠져서 이게 2. 자, 이렇게 되는, 기억이 얼핏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우리 이거 안 배우잖아? 자,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랑 관계없이, 자, 117번 일단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봐. 자, BF랑 모한. 얘들아, BF랑 모한 거. BF에다 빨리 표시해봐. 자, BF. 아래쪽에 있는 저 모서리 있죠? 자, 쟤랑 평행한 거 누굴 것 같아요? AD일 것 같죠? 그리고 AD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 개. A에다가 21, 20A에다 1이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AB와 무슨 위치? 꼬인 위치 너무 많죠? 자, 많아요. 자, 천천히 찾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ED 있죠? ED? ED도 꼬인 위치고, CD도 꼬인 위치지. 맞아? 그 다음에 FC도 꼬인 위치야? 그리고 EF도 꼬인 위치야? 맞아? 그럼 일단 4개 찾았네? 근데 FD는 꼬인 위치 아니야, FD. FD는 아니야. FD는 평행해. 오케이? 그래서 4개예요. 자, 4개. 그래서 20B에다가 4라고 쓰시고, 평면 A, B, E와 평행한 평면 당연히 몇 개밖에 없겠어요? 한 개밖에 없겠죠. A, B, E와 평행한 건 C, D, F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A, B, C와 평행한 모서리 몇 개야? 평행한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예요. 자, A, B, C와 평행한 모서리는 누구 있어요? 몇 개 있어? 찾아봐. 이거 틀릴 것 같은데? 몇 개야? 에? 한 개? No. 안 어려운데 틀리는 문제 뭔지 알지? 몇 개? 3개. 3개. 정사면체 이체라고 잘 생각을 해봐. 이게 내 그림이 더 오히려 그 그림보다 부정확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나 이거 못 그리겠어. 내가 이거 제일 못 그리거든요. 자, A, B, C 어디 있어? A, B, C 요면하고 평행한 모서리죠. 모서리라는 건 직선이잖아. 직선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 얘랑 평행한 거? 이 뒤에 있을 게 하나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만 하면 되잖아. 자, 이 새끼도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 진짜? 맞아? 왜? 왜 평행해 쟤는? 자, 얘가 지금 제가 뭘 모식한 거냐? EF가 평행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 EF가 왜 평행하죠?
평행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평행한 면이 있죠. 그죠? 자, 이쪽도. 자, 요것도 있지? 자, 뭐? DF. 맞습니까? 자, DF도 있어서 몇 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3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필수 예제 118번. 자, 118번에 증명하래요. 자, 요런 것 한번 해봐. 해봐. 빨리 해봐. 자, 이거 드릴게요. 맞나? 야, 내가 먹을 거 주니까 한식 끝내줘도 돼? 의문은 아닌데?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아니면 라떼 드실래요? 라떼 2개밖에 없어. 라떼 선착순. 바닐라 라떼. 신기하게 이 카페 이름이 딱 마음에 들어요. 카페 이름이 시바예요. 유리겠다. 언니는 선택권이 없어. 원래 안 먹어? 이거 바닐라 라떼 근데 얘들아 바닐라 라떼 먹니? 배고파. 당뇨를 일찍 그냥 죽을게요. 그럼 되잖아. 근데 진짜 내가 이거 시키지만 되게 죄책감이 느끼는 게 여기 일하는 아저씨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씩 가요. 맛은 몰라. 랜덤하고. 그 솔티 캐러멜이야. 3, 2, 1. 아니 저 원래 약간 신맛은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약간 그 무난무난한 그런 게. 가질 사람 아닌데 없어요? 나갈 때 하나씩 들고 가세요. 자,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 120번 그림 보이세요? 그거 똑같이 하나 그리세요. 120번에 있는 그림을 118번에다 그려. 맥주 마시는 느낌. 자, 그려. 자,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은 5개의 성질 중에 뭘 이용하면 되냐면 이게 증명법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이잖아요. 한 평면에 있지 않은 4점은 자, 3점은 한 평면에 결정을 하겠지만 자, 중점 차례로 이어서 맞는 사각형이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점을 뭐라고 하면 EFGH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이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점이 4개가 있으면 여러분 몇 개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어요? 뭔 소리예요? 평면 몇 개 결정? 먹는 거 뱉을래? 자, A, B, C라는 3점은 평면 몇 개를 결정을 해? 하나를 결정을 하겠지. 근데 점이 하나 딱 더 생기는 순간 물론 이 같은 평면 위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지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니 그냥 어떻게 납득하시면 돼요? 선생님 3점은 한 평면 위에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랜덤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D가 있어서 면을 하나 더 결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시겠죠? 딴지 걸면 안 돼. 자, 근데 이렇게 D가 있어. 근데 선생님 왜 평면을 삼각형으로 만들죠? 그냥 이거는 사각형으로 만들면 힘들어서요. 왜? 사각형은 왠지 점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거 면이고 이 면이라고 인정을 할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누구의 중점? 이 연결한 각 변의 중점이 A, B의 중점을 E, 자, 그 다음에 B, C의 중점을 B 누구의 중점이죠?
BC 중점을 FGH인가요? A, B, C. 그래서 저는 여기를 C라고 하고,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자, BC 중점이 F. 그 다음에 나머지 중점 두 개를 다 연결을 해보면 CD의 중점이 G, 그 다음에 얘 중점이 H. 자, EFGH 맞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얘네가 평행사변형임을 인지를 시켜주면 되잖아. 자, 얘네가 왜 평행사변형일까? 자, 일단은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을 바라보자. 자, EH 보이세요? EH. 자, 자, 얘랑 GH랑 FG랑 뭐해요? 뭐예요?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다고 할 수가 없나? 자, 그러면 너네 이건 평행한 거 알아? 얘랑은 평행해? 자, 얘기할게. 자, 얘를 고쳐. 얘랑 어때? 평행하지. 이건 평행하지. 왜? 닮음 이용해서 평행해. 얘랑도 어때? 평행해. 그래서 얘랑도 어때? 평행해. 오케이? 그리고 자, 중점이니까 이 직선이 길이가 있었다. 선분이 길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뭐예요? 절반이죠. 길이가. 자, 얘도 어때요? 길이가 절반이지. 그래서 답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자, 너네가 그 사람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돼. 자, EH 선분이랑 자, 그 다음에 FG 선분이랑 일단은 평행해요. 자, 뭐 하면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어떻다? 같다. 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공리를 쫙 읽고 뒤에 문제를 딱 풀러가자. 그냥 납득하고 가는 거야. 자, 우리 개념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105페이지부터 나머지 정리들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105쪽. 자, 직선과 그림을 그냥 충분히 눈으로 많이 봐.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자, 첫 번째 위치관계. 자,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자, 어떤 직선에서 만난다? 한 직선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직선이 교선이라고 한다. 자, 만나지 않는다는 자, 뭐 하나랑 똑같다? 평행하다랑 똑같다. 그럼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인데 만나면 무조건 하나의 교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자, 직선이 평면에 뭐 된대? 포함된대. 위에 있다가 아니야. 포함된다에다 밑줄 그세요. 자, 포함된다. 아, 위에 있으면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평면의 직선이 뚫고 들어가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평면 위쪽에 그러니까 평면의 위에 있지 않게 평면을 포함하지 않게 떠 있는 거 그냥 평행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이거 하나 내 평면이 여기 있네. 자, 평면이 있어. 평면 이렇게 있잖아. 괜찮지? 평면 이렇게 있잖아. 안 괜찮아. 나 이거 평행하죠? 평행해요? 이것도 평행해. 다 평행해요. 그럼 회전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자, 어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에 있다. 근데 꼬인 위치에 있다는 자, 만약에 무조건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요 만약에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있으면 다른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은 이 평면을 뭐 하겠어요? 뚫고 지나가겠지. 이렇게 뚫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랑은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있다 하고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했는데 자, 공유점에다가 밑줄 좀 그거 원래 공유점. 그러니까 공유점이라는 건 사실은 평면의 위치 관계는 괄호하고 공유점 그냥 공유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점에다 괄호하고 공유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공유 직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주에는 폼보드를 하나 사와야겠다. 자, 평면이 두 개가 있어. 공유점이 있으려면 공유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직선이 있었다는 소리지.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니? 자, 공유점을 갖는 경우, 자, 가지지 않는 경우, 얘들아 잘 봐. 갖는 경우, 가지지 않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공유점을 가질 때에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걔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이때 두 평면을 만난다고 하고 공유하는 직선을 두 평면의 교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평면 알파 베타가 공유점을 가지지 않을 때 알파 베타는 평행하다고 하고, 자, 알파 평행기호 베타라고 하는데 슬래시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자, 위치관계 있는 건 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자, 정리 4번부터 8번까지 읽어볼게요. 자, 정리 4번. 자, 평면 감마가 두 평면 알파 베타와 만날 때 오른쪽 그림 살짝 봐봐. 생기는 두 교선은 서로 평행하다. 납득되니? 그러니까 평행한 두 층이 있었어. 평행한 두 층이 있었는데 얘네랑 만나는 다른 평면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기는 두 교선은 서로 뭐 하겠어? 평행하겠지? 자, 납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 5번. 자, A랑 B니까 직선이겠죠? 자,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할 때, 자, 직선 A를 포함하고 직선 B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평면을 알파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 한번 그림 오른쪽 아래 그림 보세요. 저 점선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선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뭐 이렇게 슬라이딩 이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세요. 자, A라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어요. 그리고 A랑 평행한 직선 B가 있는데 저 직선 B는 그러니까 이제 알파랑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B라는 직선하고 알파라는 평면하고 평행하다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야. 다시 봐봐. 자, 평면이 있어. 평면 위에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이 또 있어. 그럼 얘랑도 평행해? 하지? 자,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 6번. A라는 직선과 알파라는 평면이 평행할 때 직선 A를 포함하는 평면과 알파의 교선은 A에 평행하다. 뭐는 개소리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면이 하나 있어요. 평면이 하나 있고 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대. 근데 직선 A를 포함하는 평면이 또 있대. 자, 그림 그려줄게. 그림 거기다 그려. 자, 정리 거기다가 그러니까 평면이 하나 있었어요. 평면이 하나 있었고 A라는 직선과 알파라는 평면이 있었던 거야.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자, 그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라고 했네. 미안해. 자,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의 교선을 B라고 하면 평면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개소리야. 다시 잠깐만. 밑에 걸 잘못했어. 자, 알파와 직선 A가 평행하다고 했네. 에이씨, 미안해.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자, 자, 얘랑 평행한 직선 이렇게 A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 A가 있어. 자, A가 있는데 직선 A를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알파의 교선은 A에 평행하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얘를 포함하는 다른 평면 하나 그릴 거야. 근데 평면을 굳이 얘랑 평행하게 안 그리고 쟤를 그냥 포함하게 그려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포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평면이 있어요. 자, 이러한 평면이 하나 더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핑크색 평면과 초록색 평면의 교선은 이 선이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이 직선, 새로 만들어진 이 교선과 A는 서로 뭐해요? 뭐해? 평행해 보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들어봐. 자, 거기에다 밑줄 이렇게 긋자. A를 포함하는 평면에다가 베타라고 쓰세요. 자, A를 포함하는 평면에다 밑줄 긋고 베타라고 써. 자, 그래서 정리해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자, 알파 베타의 교선 L 이라고 쓰시고 L과 뭐가 A가 평행하다는 거.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알파 베타의 교선이 L이라는 거고 L과 A가 평행하다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쓸게. 자, 베타는 알파와 평행 안 하겠지. 평행
안 하니까 교선이 생겼고 그 교선을 통해서 A와 평행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해 위주로 해보세요. 문제 푸는 거랑은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정리 7번 가자. 자, 정리 7번은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어. 그리고 A랑 B랑 평행하고 B랑 C랑 평행하면 A랑 C랑 평행하니. 자, 다시 말해서 3단 논법 성립이라고 쓰세요. 자, 괄호 열고 3단 논법 성립. 근데 이거는 직선 사이에만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직선 사이에만 3단 논법이 성립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 보시면 되고요. 정리 8번. 평면 알파 위에 위치하는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평면은 반드시 존재하고 딱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평면이 있어.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근데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어. A가 하나 있어. 근데 얘를 지나면서 알파에 평행한 평면이 또 있대. 내가 뱉다라고 할게. 근데 자,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은 딱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한 개. 딱 한 개.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게 자, 이 정리 8번의 내용이고요. 자,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더 넘겨서 이거 끝내줘야 되네. 자, 우리 그 정리 9번 해보자. 정리 9번. 정리 9번에서 점 O에서 만나는 두 직선 A, B가 있죠. 자, 점 O에서 만나는 두 직선 A, B와 자, 두 직선 A', B'에 대해서 A랑 A'이랑 평행하고 B랑 B'이랑 평행해. 그러면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자,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자,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공간 위에 AB가 있어. 자, AB가 있고 얘랑 평행한 두 직선이 또 있어. 자, A', B'이야. 자, 그러면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랑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랑 당연히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삼수선 정리해야 되니까 삼수선 정리 먼저 보고 이것만 알려드리고 보내드릴게요. 자, 정리 11번 보세요. 11번. 자, 11번 삼수선 정리는 자, P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을 재는 방법이라고 쓰세요. 삼수선의 정리는 두 면이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면각을 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방법은 뭐냐면 꼭 이래야 돼. 자, 꼭 이래야 돼. 면이 두 개가 만나고 있어. 자, 면이 두 개가 만나니까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각을 재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재야 되잖아. 자, 두 교선 있죠. 면과 면이 만나는 자,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잘 내려야 그걸 이면각이라고 인정을 할 건데 이쪽 평면에서 교선에다 수선의 발이 내려. 그 3수선이 수선이 3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평면에서도 아래쪽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이 평면에서 수선에다가 자,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이 내려. 그리고 자, 또 자, 해당 이쪽 면에서 자, 해당 이쪽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저쪽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수선이 몇 개야? 3개지. 자, 그러면은 저렇게 자, 모두 세 수선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을 밖에다가 떼어냈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 이루는 각 있죠? 자, 얘가 이면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면각이라고 인정을 하자라는 건데 자, 봐봐. 그러면 내가 하나만 진짜 보내줄게. 자, 내가 이 면을 봤을 때요. 자, 이 면을 봤을 때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점과 점 사이 관계를 할 때 이쪽 점에서 저쪽 면에다 수선의 발이 떨어졌잖아.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닥면이 지면이고 위에서 어떤 광원을 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린 느낌이지. 맞아?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점이 정사형 되었다 해서 정사형의 영자가 그림자 영자거든요. 자, 그림자 영자인데 내가 광원이 주인공을 대상으로 하는 면에다가 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이 다른 면에 자, 이쪽에 있는 점이 다른 쪽 면에 정사형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정사형의 뜻이고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세요.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
원모씨는 내가 풀라는 거 선택해서 풀는데 체크해서 어디 푸시면 되냐면요.